Now, Team 4 will explain the solutions on the problems in Chapter 8, Matrix Diagonalization. Okay. 자.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선형대 수학 팀 4조 챕터 8을 발표를 맡게 된 강민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 챕터 8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배웠던 것이 바로 다이아고날라이제이션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 문제들을 좀 더 쉽게 풀 수 있고 이론을 쉽게 전개해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저희는 이제 수학에서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풀이를 통해 사고를 확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 연산량이 많은 문제들은 컴퓨터 툴, 저희가 사용했었던 세이지, 매트랩, 파이썬 등을 이용해가지고 문제풀이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전략해서 간단하게 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챕터 8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문제풀이 과정과 답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이지 코드를 이용하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에 이 프로젝트의 동기와 중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8장에 관련된 개념과 예제를 공부하고 이를 적용하여 연습 문제를 풀이하였습니다. 타 학우들이 풀이한 문제를 참고하여 한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풀이와 변형된 문제를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챕터 8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서 하나씩 문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problem 3입니다. Find the matrix representations T of the transformation related to the order basis A. 알파. 제일 처음에 이 트랜스포메이션에 있는 이 연산들을 알파에 있는 각 벡터들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벡터들을 이 알파에 대한 식으로 벡터로 나타내게 되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7장 때 배웠던 벡터의 알파에 지금 벡터에서 알파로 바꾸는 것, 그리고 그것의 역행렬을 구하게 되면 알파에서 베타로 가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P 인버스 P를 하게 된다면 이제 벡터에서 알파로 바꿔지면서 이제 베타로부터 알파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바뀌는 그런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A가 과연 대각화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라고 하였는데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아이겐밸류를 구하고 아이겐밸류의 기하학적 중복도가 이 A가 가진 n차 정사각 행렬일 때 n개의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1번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겐밸류가 2개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각각 2개의 고유한 벡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이아고널라이저블 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P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P를 이용해서 시밀러한 D를 구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를 통해서 이렇게 7, 0, 0, 마이너스 1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A 같은 경우에 3차 정사각 행렬이었는데, 이 3차 정사각 행렬의 아이겐밸류를 구해서 지금 대수적 중복도가 2가 나오는데, 첫 번째의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고유 벡터,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하학 중복도가 2이기 때문에 합쳐서 고유 벡터가 3개, 결국에는 다이아고널라이저블하고 저희는 이 D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아직도 노테이션도 다시 제대로 안 고쳤지만 키 아이디어는 결국은 그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어떻게 구하는지
예. 그치? 그리고 대각선 행렬을 어떻게 구하는지. 네.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이나을군. 지금, 이나을군이 지금 발표를 제일 잘할 준비를 해서 대표 선수를 뽑아 보낸 거야? 어쨌든 준비가 좀 미비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마무리해보죠. 그러면 설명을 조금 바꿔서 다시 하겠습니다. 프로블럼 4 같은 경우에는 결국 다이아고널라이저블 한지, A가 다이아고널라이저블 한지 이것을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A가 이제 나름의 아이겐 밸류를 가지고 있을 때 이 A가 가진 기하학 중복도와 대수적 중복도가 같은지, 그리고 A가 n차 정사각 행렬일 때 n개의 고유 벡터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P를 구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걸 빠뜨리는 게 뭐냐면, 네. 대각화 가능한 걸 구하려고 그러면, 네. 1차 독립인 고유 벡터의 개수가 네. 행렬의 크기하고 같은지를 네. 얘기해야 되는, 쟤네가 1차 독립을 계속 빼뜨리고 설명한다는 거야. 네. 가장 중요한 걸 빼뜨리고. 그건 자네가 잘 모른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그 n개의 리니어 인디펜던스한 아이겐 벡터가 존재하는지를 여부를 알아보는 작업을 통해서 A가 과연 다이아고널라이저블한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1번 같은 경우에는 A가 2차 정사각 행렬일 때 두 개의 1차 독립인 아이겐 벡터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P를 구할 수 있게 되고, 이 P를 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이아고널라이저블한 시밀러한 벡터 D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2번과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제 아이겐 밸류를 구해서 아이겐 벡터 리니어 인디펜던트한 아이겐 벡터들을 3개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3 곱하기 3 매트릭스 A에서는 다이아고널라이저블합니다. 그래서 P를 구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시밀러한 D를 역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디펜던트 아이겐 벡터를 A가 이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런 아이겐 벡터들을 1차 독립의 아이겐 벡터들을 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 결국 이것들을 오소고널 매트릭스 P로 바꿔가지고 이제 시밀러한 D를 구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오소고널 매트릭스 P를 구할 수 있느냐인데, 일단 A와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이제 시메트릭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다이아고널라이저블한 그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S의 경우 이제 -2, 2, 5, 5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저희가 오소노멀 벡터로 구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이제 아이소메트리하기 때문에 크기가 1이고 이 두 개가 서로 오소고널한지 알아봄으로써 결국 P를 구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런 오소노멀 벡터를 통해서 P를 구한 뒤에 이제 P의 트랜스포즈 AP를 통해서 결국 오소고널 다이아고널라이저블 한 것을 구해서 시밀러한 D를 구할 수 있습니다. 2번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네. 프로블럼 9 같은 경우에는 이제 quadratic form x 트랜스포즈 AX를 구하는 것인데, 이거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2차 식들을 변환을 뭐였지? 매트릭스로 변환을 시킨 뒤에 문제를 자, 이 8장은 이번 이 선형대 수학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행렬의 대각화는 기본 이걸 해야만 그 다음에 모든 응용이고 뭐 그 다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 행렬의 대각화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앞에 아이겐밸류 구하는 법도 배웠고, 아이겐벡터 구하는 법도 구했고, 또 디터미넌트 구하는 법도 구했고, 역행 그 앞에 배운 모든 내용이 다 여기에 그람시 및 전기직교합법이고, 모든 앞에 배운 내용이 다 8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지금같이 준비해서는 기말고사를 성공적으로 볼 수 없고, 또 우리 강좌의 행렬의 대각화를 충분히 이해해서, 그래서 행렬이 주어졌을 때 그 행렬이 대각화 가능한지 안 한지, 대각화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그러면 대각화 가능하게 하는 P 매트릭스를 구해서 P 인버스 AP 또는 P 스타 AP가 대각선 행렬 D가 되게 하는 P와 D를 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진행할 내용이 아니라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둬야 될 게, 이거는 행렬 표현을 바꾸는 문제들이고, 그리고 중요한 문제들이 뭐냐면 앞에 설명은 그냥 넘어갑시다. 워낙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고 갔기 때문에. 자, 행렬 표현. 이거는 이제 아까 거는 선형 변환의 행렬 표현, Matrix Representation of Linear Transform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앞 7장의 마지막 절에 있는 그 좌표 벡터의 기저 변환, Change of Basis에 따라서 행렬의 표현이 바뀌어지는 거, 그거는 그냥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표현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7장 그 마지막 구절에서 다 처리한 그 부분을 적용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 푸는 지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 이 프로그램 4 같으면 행렬이 대각화 가능하다면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행렬 A가 A의 2차 행렬이니까 두 개의 1차 독립인 아이겐벡터만 존재하면 2차 행렬이면 행렬이 대각화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아이겐밸류를 구해보고 아이겐벡터를 구해보면, 실제로 여기 명령어를 줘서 아이겐벡터를 그냥 심플하게 구해보면 코드에 아이겐밸류의 대수적 중복도가 나오고, 그 사이에 1차 독립인 아이겐벡터의 개수가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면 그 개수만 세어서 1차 독립인 아이겐벡터가 2개 있으면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 그냥. 3차 행렬인 경우에도 그러니까 일단 고유값, 고유벡터를 쉽게 구할 수 있죠. 손으로도 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도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지. 아이겐밸류가 다 디스팅트 하면은 그냥 더 계산할 필요 없이 이건 대각화 가능한 거야. 그리고 이번 같이 이렇게 중복도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이거는 당연히 1차 독립의 아이겐벡터를 쉽게 그냥 구할 수 있고 연립방정식 풀면 되니까, 요 람다가 1인 거에서는 대수적 중복도가 2잖아. 그거에 대해서 1차 독립인 아이겐벡터를 대응한 아이겐벡터를 구해보니까 2개가 나오잖아. 여기 앞에 1차 독립이란 말이 써 있어야 되고, 안 써 있더라도 설명할 때 여기 1차 독립인 아이겐벡터가 2개가 있다는 걸 설명을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써 있는 건 좀 미비하고, 이거는 내가 파이널라이즈 해준 적도 없고, 한 것을 그냥 우긴 거예요. 노테이션도 물론 틀려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1차 독립인 아이겐벡터가 여기서 당연히 하나가 나오고, 여기서부터 1차 독립인 아이겐벡터가 몇 개 나오냐는데, 구해보니까 2개가 나왔으니까 3개의 1차 독립인 아이겐벡터가 나왔고, 그러니까 이 3개를 각각의 컬럼으로 한 행렬 P를 만들면, 그걸 곱해주기만 하면, P 인버스 AP를 구하기만 하면 바로 D가 나오는 거라고요. 심플한 거야. 그리고 이 D는 그 아이겐밸류가 4하고 1, 1이니까 그게 주대각성 성분에 있는 행렬이고, 그게 키예요. 그게 설명이 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행렬이 주어지면 행렬의 아이겐밸류를 찾고, 아이겐밸류 크기 순으로 배열한 다음에, 중복도가 1인 것들은 그냥 그대로 바로 아이겐벡터들의 컬럼을 채워주면 되고, 대수적 중복도가 여러 개 있는 것은 거기에 대응하는 1차 독립인 아이겐벡터를 찾아봐서 그 개수가 대수적 중복도하고 똑같으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각화 가능하지 않은 거니까 거기서 멈추면 되는 거고.
같은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아이겐밸류를 구하고 아이겐벡터를 구해서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아이겐 시스템을 그냥 명령 하나 주면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가 동시에 나오니까 해결된 거예요. 중간고사에서 물어봤던 문제죠? 대수적 중복도가 뭐냐? 1차 독립의 아이겐벡터가 몇 개 있느냐? 뭐냐? 그 문제예요. 다음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대수적 중복도하고 기하적 중복도를 앞의 문제에서는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여기서는 이 개념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대수적 중복도하고 기하적 중복도에 대해서. 자, 고유값을 구해보니까 대수적 중복도가 1에 대해서는 두 개고 람다 그러니까 이퀄 2에 대해서는 대수적 중복도가 1이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는 당연히 기하적 중복도도 1이고 요거에 대해서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람다 이퀄 1에 대해서. 람다 이퀄 1에 대해서 아이겐밸류 1차 독립이나 아이겐벡터를 찾아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작은 행렬이니까 그냥 연립 아이겐벡터를 그냥 구해봐서 구해봐서도 쉽게 할 수 있고 또 아이겐 시스템 명령어로 그냥 아이겐벡터 한꺼번에 찾아도 돼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1차 독립인 아이겐벡터가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고요. 그러니까 1은 대수적 중복도는 2지만 이에 대응하는 1차 독립인 아이겐벡터는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여기 있네. 여기에 아이겐밸류 2는 대수적 중복도가 1이고 여기 1차 독립인 아이겐벡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기하적 중복도도 1인 거예요. 당연히. 이 1은 고유값 1은 대수적 중복도가 2인데 1차 독립인 아이겐벡터가 하나밖에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하적 중복도가 1인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그것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아이겐밸류가 두 개가 있는데 1과 2. 1은 대수적 중복도는 2지만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는 1이다. 2는 알제브릭 멀티플리시티가 1이니까 자연스럽게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도 1이다.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이겐 시스템 그냥 아이겐벡터 그냥 구해보면 이 명령 하나만 주면은 바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가 동시에 나오면서 거기에 대수적 중복도와 기하적 중복도까지 한꺼번에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다산군? 자, 그 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수적 중복도와 기하적 중복도를 구해라. 그러면 연립방 정식을 풀어서 아이겐밸류를 구하면 여기서 대수적 중복도, 기하적 중복도 똑같은 문제죠. 똑같은 문제죠. 이렇게 두 개 있는 문제는 같은 문제를 두 개를 푼 것은 합쳐서 하나인 문제만 강조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정리를 안 했잖아요. 파이널 OK를 안 받고 그냥 마무리를 잘 해서 발표 준비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자, find the P orthogonally diagonalizing P also diagonal matrix. 자, 이거는 그냥이 아니라 이제 orthogonally diagonalizing 한 매트릭스 A를 orthogonally diagonalizing 하는 매트릭스 P를 이제 찾아서 P 트랜스포즈 AP 이퀄 D인 걸 찾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같은 식으로 아이겐밸류를 찾고 대응하는 아이겐벡터를 찾으면 당연히 1차 독립인 아이겐벡터가 3개가 나올 거예요. 그것을 정규 직교화 시켜서 그것들을 컬럼으로 하는 아이겐벡터를 행렬 P를 구하면 자연스럽게 P 트랜스포즈 AP 이퀄 D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정규 직교화 시켰기 때문에 이 컬럼들이 정규 직교화 올소 노말 베타이기 때문에 P는 직교 리얼 올소고날 매트릭스가 되고 P 트랜스포즈가 P 인버스하고 똑같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P 인버스 AP는 P 트랜스포즈 AP라고 쓸 수 있고 그것은 아이겐밸류들을 주대각성분으로 하는 행렬 D와 같은 행렬이 되는 거지요. 자, 여기서 키 아이디어는 아이겐밸류를 구하고 나면 이 중복도가 1이기 때문에 1인 대수적 중복도가 1인 아이겐밸류 람다 이퀄 마이너스 3는 그냥 아이겐벡터 하나 찾은 다음에 이걸 노멀라이즈만 시키면 되고 요거에 대해선 대수적 중복도가 2개인 거에 대해서는 2개의 1차 독립의 아이겐벡터를 찾은 다음에 그것을 노멀라이즈 시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람슈비츠 정규 직교화법을 쓰면 되는 것이죠. 다행히 여기서 이제 2개를 고를 때 이게 올소고날인 걸 골랐기 때문에 그냥 정규 직교화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올소고날인 걸로 안 고르고 그냥 1차 독립인 걸 2개 골랐다면 그람슈비츠 정규 직교화법을 써서 직교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2개 1차 독립인 아이겐벡터 2개 고를 때 약간 현명하게 골라야 되는 게 키예요. 자, 어쨌든, 라이트 아이겐벡터를 구해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1차 독립의 아이겐벡터들이 나오잖아요. 하나, 둘, 세 개가 나오고, 이게 당연히 이거하고 이건 다 올소고날이고, 요것만 올소고날인 걸 확인하면 되는데, 곱해보면 올소고날이기 때문에 그냥 노멀라이즈만 시키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더 쉬운 문제로 행렬 A 가지고 1차 독립인 아이겐벡터 2개를 주니까, 그러면 그냥 1차 독립이니까 이걸로 정규 직교화만 시켜서
해주면 되는데 이건 더군다나 이거는 이미 직교화돼 있는 두 개 곱해보면 올소고날이니까 정기 직교화해서 직교화 과정 없이 노멀라이즈 과정만 하면은 그냥 끝나게 돼 있는 그런 문제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쉬운 문제로 준 거예요. 이게 지금 1차 독립이면서 올소고날인 벡터를 줬기 때문에 노멀라이즈만 시켜서 그것을 컬럼으로 하는 행렬 P를 만들면 P 트랜스포즈 AP가 바로 대각선 행렬이 되는 것이죠. 같은 문제죠. 여기서 실제로 이제 그래서 그렇게 구한 행렬하고 그래서 P 트랜스포즈하고 AP를 곱해서 실제 어떤 행렬이 되는지 보면 대각선 행렬이 바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같은 식으로. 자, 여기, 그 다음에 이제 2차 형식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2차 형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렬의 대각화를 배웠기 때문에 이 2차 형식으로 문제를 바꿔놨을 때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상태로는 Q 트랜스포즈 AX를 쓰면 요런 행렬이라서 그러니까 이건 그냥 계산해서 이렇게 구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행렬, 이런 식의 2차 형식 모양이, 그리고 여기서 X도 요거 틀렸어요. 여기 X는 그 벡터 X라고 이게. 이 X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나을 곳. 그쵸? 처음부터 그 노테이션 굉장히 구분해서 쓰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혼돈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도, 이 리들 X가 이 리들 X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벡터 X고, 이건 스칼라 X라고. Q 오브 X의 X는 벡터 X고, 그래서 Q 오브 X가 X 트랜스포즈 X라고요. 그걸 풀었으면 리들 X, Y, G에 대해서 이렇게 풀었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노테이션이 틀리니까 이게 맞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복잡한 것을 행렬 표현으로 쓰면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 행렬 표현으로 쓰면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데 간단하게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행렬이 복잡하니까 지금 복잡하니까 연산이 여기선 쉬워지지 않아요. 이걸 쉽게 하려 그러면 요 행렬을 대각화 시켜야지 쉬워지지. 그래서 대각화된 행렬을 여기다 집어넣어 줘서 계산하면 모든 게 다 쉬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들을 또 미적분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들을 바로 쓸 수 있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렬의 대각화를 알아야만 이 2차 형식이 의미를 갖게 되는 거고 이런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만나는 이런 문제들을 쉽게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각화를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뒤에 배우는 것들이. 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진 모양을 이제 이렇게 풀어 쓰는 이제 거꾸로 되는 문제죠. 여기서도 노테이션이 이게 이 T는 트랜스포즈, 요 T는 이탈릭이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거 하기 위해서 요런 행렬 표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심플하잖아요. 여기 x제곱, y제곱, g제곱에 있는 건 2, 3, 1이 주대각성 성분에 가고 여기 x, y는 2분의 1로 나눠서 양쪽으로 쓰고 요 xg에 있는 마이너스 2는 2분의 1로 나눠서 그럼 마이너스 1이 되죠. 각각 마이너스 1이 xg 그러니까 13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yg 그러니까 3이니까 2분의 3이 2, 3 2대 3, 여기죠. 2분의 3이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칭 행렬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심플해요. 이걸 보면은 그냥 요 행렬을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제곱에 있는 게 주대각성 성분. 나머지는 x, y는 그 1, 2에 요거에 1의 이 반을 나눈 2분의 1이 1, 2, 2, 1에 있는 거고 사실은 요 세 개만 채워놓으면 요 대칭이니까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는 것이죠. 요 행렬만 구하면 그냥 쉽게 이거는 볼 것도 없단 말이에요. 요걸 보고 바로 요 행렬을 생각하면 앞에는 벡터의 트랜스포즈, 그다음 뒤에는 그 벡터가 그래서 X 트랜스포즈 AX로 그냥 쓰는 거죠. 아주 간단한 문제라고요. 그렇죠? 그냥.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2차 형식을 보면 바로 대응하는 대칭 행렬을 생각할 수가 있고 대칭 행렬이면 언제나 대각화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문제는 그냥 아주 쉬운 문제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식이 언제 극대를 갖고 언제 극소를 갖고 하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다고요. 변수가 x, y, z 3개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변수가 5개건 10개건 있는 그런 복잡한 그런 2차 형식이어도 간단한 그런 그 행렬, 대칭 행렬로, 대각선 행렬로 바꿔서 그 극대 극소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변수가 200개여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 이게 바로 크로스 프로덕트 텀을 없앤다는 의미가 행렬의 대각화를 하는 것이죠. 요, 행렬의 대각화, eliminate, 크로스 텀을 없애는 것. eliminate the cross product term from the following. 이거는 이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나을군, 이것도, 문제를
확인을 나중에 이해 못한 건데 크로스 프로텀을 없앤다는 게 뭐예요? 요걸 없앤다는 것이죠. 요거 마이너스. 그러니까 x를 이 q 오브 그 벡터 x를 치환해서 x 프라임에 그 x 프라임 요거를 행렬에 대각화시키는 소리예요. 이 문제는 행렬을 대각화시키는 문제예요. 이 나을분 이해되죠? 크로스 프로덕트 텀을 없애버리는 소리는 요 행렬을 여기 인볼브된 요 행렬을 행렬에 대각화를 해서 치환해 주는 소리예요. 이 문제는 행렬을 대각화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 행렬을.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 문제를 다뤘으니까 요 2차 행렬을 대각화시키는 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 그러니까 그 문제도 틀린 문제고 그다음 sketch the graph of the following equation. 자, 이 모양 여기도 노테이션도 이게 지금 안 고쳐져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스케치하라. 그러면 이것도 사실 타입 다 치라고 타입 치긴 쳤구나. 오케이. 그래요. 자, 이거를 그래프를 그릴 때 이걸 그냥 그래프 그리려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 2차 형식으로 바꿔서 이게 대각선 행렬로 바꿔놓으면 즉 크로싱 텀을 없애버리면 그 새로운 x 프라임 축에 대해서는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단순한 모양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린 다음에 회전시키고 그 다음에 축이동을 해주면은 되는 그런 문제로 바뀌어지는 것인데 실제로 옛날에는 이게 이제 이런 타원을 그려서 회전시킨 다음에 x축, y축으로 x 프라임, y 프라임 축으로 이동시켜주는 문제예요. 근데 이건 지금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그림 이런 걸 그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 근데 지금은 그냥 이 함수 주고 플롯하라 그러면 그냥 그려지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이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근데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그렇죠?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 컴퓨터 있는 이 시대에는 그림을 그냥 한 번에 그릴 수 있으니까 별로 그렇게 복잡하게 그릴 필요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조차 없어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험 문제, 옛날에는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났지만 지금은 시험 문제 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런 거를 그렇게 그림 그리는 사람은 없으니까. 한 번에 그림을 그리지. 근데 이 명령을 모르면 그러면은 실제로 자기가 다 그냥 그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는데 그냥은 그릴 수 없어. 저거를 그 축이동하고 해서 그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전에 배운 지식으로 x 프라임, y 프라임 축에서 2차 식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축이동을 하고 회전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변해 온 거예요. 자, 여기도 엘리미네이터 크로스 프로덕트 하라고 한다면 요 행렬을 대칭 이동시켜서 요 x 프라임, y 프라임 축에서 x 프라임, y 프라임 축에서 이것도 이거랑 로만 볼도 이건 썼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축 이동을 하고 나면 요런 거잖아요. 요게 뭐예요? 이건 엘립소이드잖아. 타원인데 3차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면 이렇게 계란 같은 거지. 계란 모양이죠. 계란 모양을 그린 다음에 이것을 회전시키고 그다음 축이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란 이게 보면 알겠지만 이것도 그냥 이거를 그림을 그리면 여기서 그림 그리면 바로 그림 그려질 텐데 왜 그림을 안 그렸을까?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그렸다 그러면 3차원 그래프가 여기서 그려지니까 똑같이 임플리시티 3D 프롯 하면은 바로 계란이 그려질 거예요. 계란이 회전된 상태인 것이. 이렇게 어렵게 구해지는 거지만 지금은 그냥 3차원 그래프도 그냥 명령어 똑같은 명령어에서 그냥 그려지니까 여러분이 그냥 그림 그리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고 그 그림의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그린 다음에 회전시키고 축이동한 것이다.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 축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구한 거고. 그다음 싱귤라 밸류를 구하는 문제. 이제 이번 기말 시험에 나올 거예요. 수도 인버스 구하는 거, 싱귤라 밸류 구하는 문제들이 나올 텐데 복잡할 게 하나도 없는 문제인 거 알죠?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는 그냥 A의 싱귤라 밸류는 결국은 뭐예요? A 트랜스포즈 구하고 B의 싱귤라 여기 명령어로는 그냥 여기서 싱귤라 밸류를 그냥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싱귤라 밸류를 스퀘어루트 5라고 여기서 바로 그냥 구해줬어요. 실제로 뭐 이렇게 간단한 건 그냥 바로 구하면 되죠. 근데 결국은 그러니까 A 트랜스포즈의 A의 아이겐밸류 또 A의 A 트랜스포즈의 아이겐밸류들이 이제 라이트, 레프트 싱귤라 밸류가 되는 건데 원바이원 행렬이면 그 아이겐밸류가 바로 싱귤라 밸류. 그러니까 이 AA 트랜스포즈의 O가 바로 원바이원 행렬이면 그게 바로 아이겐밸류잖아요. 그 성분이. 그러니까 이 성분의 스퀘어루트 씌워주면은
그러면 바로 그냥 루트 5가 아이겐밸류니까 이거는 그냥 A 트랜스포즈 또는 A 트랜스포즈 A가 뭔지만 구할 줄 알면 그냥 싱귤라 밸류 데피니션만 알면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A의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A 트랜스포즈의 아이겐밸류를 구하고 아이겐 벡터를 구하고 또 A 트랜스포즈의 아이겐밸류를 구하고 뭐 똑같아요. A 트랜스포즈의 아이겐밸류하고 A 트랜스포즈의 아이겐밸류는 같아요. 트랜스포즈 어쨌든 그래서 그 싱귤라 밸류는 같고 그 다음에 아이겐 벡터들만 구해보면 아이겐 벡터들이 각각 나오니까 그것 UI들을 갖고 행렬 U를 만들고 VI를 갖고 행렬 V를 만든 다음에 사실은 U 트랜스포즈 A, V 트랜스포즈 안 되면 시그마가 되고 시그마에 있는 주대각선 성분들이 이제 싱귤라 밸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A 트랜스포즈의 아이겐 벡터를 구하고 A 트랜스포즈의 아이겐 벡터를 구해가지고 그걸로 각각 U와 V를 만든 다음에 그러면 무조건 요런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만 확인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코드를 구해보면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는 쉽게 그냥 구할 수 있잖아요. 구하니까 그거 갖고 아이겐 벡터들 갖고 UV를 만들어서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만 구할 줄 알면 되는 것이죠. A의 아이겐밸류 구하는 거하고 A 트랜스포즈의 A의 아이겐밸류 구하는 게 차이가 있어. 아이겐벡터 구하는 게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거 아니야? A 트랜스포즈의 아이겐밸류를 구하는 문제나 A의 아이겐밸류를 구하는 문제나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싱귤라 밸류 구한다는 것이 별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개념만 알면 이 앞에 배웠던 거 똑같은 것이 그냥 A 대신 A 트랜스포즈 A나 A 트랜스포즈에 적용되는 것일 뿐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A의 그 수도 인버스를 구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 거죠. 수도 인버스가 바로 그냥 수도 인버스가 이렇게 구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손으로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는 문제를 내가 시험에 내겠어요? 그렇지 않게 수도 인버스를 AX 이퀄 B에서 정사각 행렬이 아닌 행렬 A를 주고 그거의 시도 인버스를 구하라 그러면 그 식이 뭔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럼 계산하는 거는 그냥 똑같은 명령어가 적용되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행렬들 구해서 곱해서 벡터 하나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뭔지를 아는 스테이트 하는 문제를 낼 거라고요, 당연히. 알면 바로 할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풀 컬럼 랭크를 가지고 있으니까 수도 인버스를 구해라. 그럼 풀 컬럼 랭크를 가지고 있으면 바로 계산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A 트랜스포즈 A가 2x2 행렬이 되니까 2x2 행렬이고 가역 행렬이 되니까 그거의 인버스를 구해서 A 트랜스포즈 곱하면 바로 수도 인버스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이게 이제 3x2 행렬이 아니라 인버터블한 2x2 행렬이면은 수도 인버스하고 자기하고 똑같아지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n/n 인버터블 행렬이면 n/n 행렬의 수도 인버스를 구한 거하고 그 n/n 행렬의 역행렬 구한 게 똑같은 행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다 설명해 준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이 행렬 A가 주어지면 이게 정사각 행렬이 아닌 행렬이 뭐 10x5 행렬이 주어졌다고 할 때 10x5 행렬의 랭크를 구할 수 있죠, 쉽게. RREF를 구해서 할 수 있고 명령을 주어서도 구할 수 있지. 그럼 구한 다음에 그게 풀 컬럼 랭크를 가지면 그냥 이건 수도 인버스 쉽게 구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그 A 트랜스포즈 A에 구해서 그거의 인버스 구하고 A 트랜스포즈 거기다 곱해주면 바로 수도 인버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이걸 트루 폴스로 내건 뭐 어디 스테이트로 내건 해서 여러분들 이거 계산은 어차피 할 줄 아는 거니까 개념을 아는지 모르는지만 물어본다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소수 행렬인 경우, 복소수 벡터인 경우에 유클리디안, 이건 그냥 단순 계산이죠. 컨주게이트만 알고 있으면 되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그냥 단순 계산제, 노름도, 그러니까 노름이 어떻게 정의되는지만 알고 있으면 스퀘어 루트에 각각의 그 절대값의 제곱들을 더해주는 게 노름이니까 그 디스턴스는 U-V의 노름이고, 그러니까 노름하고 디스턴스 똑같은 정의인데 복소수일 때 컨주게이트가 들어간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아이겐밸류는 리어지만 아이겐벡터를 복소수로 갖는 사실은 그런 거를 찾으려는 문제를 이제 설명해 주려고 하는 문제들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와 같이 행렬이 이 칠수 행렬이지만 구해보면 아이겐밸류가 고유값 이게 복소수로 나타나고 그럼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들도 복소수를 포함할 가능성이 많고 이것도 x1, x2가 이게 벡터지 스칼라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헷갈리잖아, 답하고. 뭐 V1, V2로 구하든지, 뭐 U1, U2로 구하든지 해서 해줬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겐밸류, 똑같은 아이디어죠.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그냥 명령어 주면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구해주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렇지 않아? 아이겐밸류가, 여기 다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다 있잖아요. 그럼 2x2 행렬이고, 1차 독립인 아이겐밸류가, 그러니까 아이겐밸류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도 리어 행렬인 경우는 쌍으로 나타나고, 그에 대응하는 1차 독립인 아이겐벡터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서 2개가 있으니까, 이 2개를 컬럼으로 하는 행렬 P를 만들면, 무조건 P 인버스 AP가 그냥 요거하고 요거를 주대각성 성분으로 하는 그런 순서대로 그런 대각선 행렬과 닮음이 같은 행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앞에 개념이 똑같이 복소수에 적용되는 거고 모든 코드는 다 똑같으니까 그냥 아무 불편 없이 그냥 제대로만 배웠으면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복수 행렬 사이즈가 커도 그 다음에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를 구하라. 행렬 주고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 구하라. 그러면 그냥 구하면 되는 거고 그건 정의대로. 그러니까 허미시안인지 아닌지 그건 허미시안 행렬의 정의. 허미시안 행렬이라는 건 A 스타하고 A가 같으면 허미시안이니까 그 이제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고 스퀘어 허미시안은 A 스타가 마이너스 A하고 같으면 스퀘어 허미시안이니까 같은지 아닌지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유니탈인지 아닌지는 A하고 A 스타를 곱해서 아이덴티티 행렬인지 아닌지를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의예요. 그 정의들은 TF 문제 같은 데서 얼마든지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의만 잘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허미시안이 되게 하려면 이 2개 곱한 게 아이덴티티 행렬이 돼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그 ABC가 뭔지 금방 확정이 될 거고 마찬가지고 이상이네요. 자, 결론 후기만 얘기하시오. 수고했어요. 8장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선형대 수학에서 꼭 알아야 돼. 이게 골이에요. 이거를 무조건 알아야 앞에 걸 다 아는 게 되는 거고 그 뒤에 걸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꼭 확인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앞으로 시험 기간이 한 4, 5일 남아 있으니까 그동안에 캐치업 하도록 하세요.